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며칠 전에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핫했던 이슈인데요. BJ 명을 밝혔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유혜디 씨가 사귀던 남자, 이렇게 미스틱이라고 알려진 그런 프로게이머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을 했고, 이제 아기를 22주가 됐을 때 낙태를 했고, 상대방이 강요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 이런 어떤 소식들 듣고 굉장히 좀 온라인상에서 핫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이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낙태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남자가 낙태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남자가 낳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여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건 남자가 낙태를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좀 약간 엇갈린 시선이 있더라고요. 언론상에는 사실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연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연변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간혹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터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낙태 강요가 처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형법상으로 강요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네.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폭행이나 협박,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여성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스라이팅에 가깝게 계속 주입식으로 낙태를 해라 하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기도 불행하겠지라는 마음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트라우마도 있고 네. 신체적인 후유증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낙태로 인한 후유증이 상해로도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의료시술이잖아요. 의사가 부작용 설명을 아예 안 했다면 모르되. 그렇죠. 예. 수술하기 전에 예. 이런 거 서약서 같은 거 예. 쓰잖아요. 거기 나와 있겠죠. 그래서 네. 끌려가서 당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가 완전히 폐지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논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려보자면, 낙태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을 처벌하는 것 같지만 원치 않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어막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간통죄에 대한 얘기 간혹 나오는데, 간통죄마저 없어지고 나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여성들이 남편이 외도했을 때 어떻게 붙잡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죠. 네. 그리고 오늘도 네. 오늘자 뉴스로 나왔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금 다 가지고 가버렸다. 민사로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네. 이런 혼인 관계에 있는 남자의 불륜을 간통죄가 있을 때 그나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기를 지키고 싶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죠.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낙태를 하고 싶은 여성의 결정권은 이걸 낙태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이 아기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여성들의 아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또 정말 많이 침해가 되는 입장이죠. 인권이라는 게 좀, 결정권이라는 게 좀 그런 양면이 있지 않아요? 어느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남성의 경우에는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양육비와. 네, 저희가 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모르셨던 경우라도 친자로 밝혀지면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알려보고 아니면 관계를 끊으시고 낳으시려면 가셔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보호출산 내지 아니면 미혼모가 되시기를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진.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낙태를 강요 당하시고 나서 홀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여성이나 국민들이 낙태죄가 이제 그냥 합법화되었다, 낙태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 입법 공백이라고 합니다. 법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낙태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는 그 낙태죄 헌법 조항의 일부만 효력을 상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맞아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아기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보통 이제 25주, 뭐 22주 뭐 이렇게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는데 네. 낳아주면은 인큐베이팅 하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수가 있고요. 엄마가 어떠한 이유로 낙태를 했는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아기가 얼만큼 컸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네.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로 이 법을 좀 정리해봐라 라는 취지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미스틱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BJ 유에디 씨에게 이 아기를 자기는 아기를 키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병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뭐 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님도 내 아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스틱이 자기가 스스로 해명하는 글에는 지금 그거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낙태라는 게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기도 알긴 하지만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 낙태에 대해서 다 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관행적으로 하고 있을까? 관행적으로 낙태를 하기 때문에 낙태죄는 없으나 마나한 법이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쪽의 권리는 되게 결정권은 확대를 해주는 거지만 다른 한쪽의 결정권은 완전히 침해하는 그런 형편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진짜 온 사회가 너무 힘든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이 와중에 네. 가장 이익을 보는 게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맞아. 저는 그 사건에서 참나, 진짜. 각서가 네.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통금 영수증이나 다른 세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 각서. 의료 기록도 받을 수 없고 돈을 썼다는 것도 증빙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낙태하는 불법으로 처리하는 세금을 탈루하는 의료인들. 그렇죠. 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낙태를 비즈니스라고도 네. 부르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인유 캡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불법으로 맞아요. 들어오는데 그 인유 캡슐이 태아 사사나나 태반 인육이라고 하죠. 네. 아기가 네. 죽은 직후일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아기의 장기를 연구용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보고된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암암리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윤리에 맞는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고 싶은 여성의 자격을 조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아랑 내가 살겠다는데 이 아기랑 살겠다는데 왜 이 결정권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낙태죄를 무조건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살리고 싶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네. 이 사회로부터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출생통보제랑 같이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보호출산제도 결국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여성의 결정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호출산제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네, 아기의 영아의 유기를 조장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든지 미혼모가 되든지 결정해. 오로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낳아보겠다거나 어떻게든 키워보겠다는 것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보장이 먼저 되는 것이 그리고 국가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이 태아라는 존재가 사실은 뭐 말도 못하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약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권 서열에서 보면. 근데 이 태아의 인권이랄까? 이런 거 완전히 싸그리 무시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진짜 내가 예전에 네. 어떤 그런 글을 썼었는데 네. 태아에게 정말 인격이 있다 그러면 태아가 이런 기억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다라고 했더니 영화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물에게 인격이 있다면 태아도 어느 시점부터 인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여다 볼 수가 없을 뿐이지. 네. 태아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폭넓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여성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가 확대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나쁜 남자 있잖아요. 지금 이 미스틱 같은 정말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네. 오히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근거 규정을 규정. 아니, 만들어야 없네요. 돼요. 맞- 낙태죄가 없는 맞아요. 상태에서는 맞아요. 낙태 강요죄라는 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모순이거든요. 이게 의무 없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낙태 강요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낙태죄가 있다면 이게 낙태 교사가 될 것이고요. 교사를 했는데 안 한 경우에는 교사 미수가 될 것이고 네. 하게 되면 교사죄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옆에서 계속 하기를 바라고 막 하면 가스라이팅 어떻게 하고. 가스라이팅 했던 경우는 방조라도 돼야지 네.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 강요만이라도 처벌 규정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공식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을 이제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전혀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좀 정말 우리가 좀 꺼내놓고 이야기해서 여성도 보호하고 또 아기들도 한 명의 아기라도 더 살려내는 그런 법들, 그리고 특별히 법이라는 게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기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낙태가 사실 후유증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낙태 하시는 경우에 자궁이 건강이 해쳐져가지고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하혈이 많아지거나 이후로도 계속 이제 불임이 오는 경우도 불임이 있죠.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병원 가서 수술을 하신 경우라도 이후에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낙태죄 어디로 가고 있는지 BJ UAD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21대 국회가 국회 직무를 다 하기를 촉구하면서 저희 영상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